한국은 첫 방문이었어요. 그런데 이토록 미친 인간들이 득실되는 곳인 줄은 몰랐죠. 당장에라도 떠나고 싶었어요. 이곳에는 한국을 처음 방문했었다가 진저리를 쳤던 기억을 꺼내며 몸서리치고 있는 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유독 미친 인간들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하며 폭주하듯 흥분을 하며 열변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해당 외국인은 심지어 이야기 도중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었다며 눈물까지 훔치게 됩니다. 도대체 그녀는 한국을 방문하여 어떠한 일들을 겪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 에이미 우라고 합니다. 저의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 저의 정체성은 중국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와서 중국계 미국인으로 살아온 저였기에 지금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엄청난 고난들을 경험했죠. 하지만 지금은 현재의 제 모습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비록 미국이라곤 하지만 큰 도심의 큰 레스토랑은 아닐지라도 작은 동네의 레스토랑을 운영하며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지내고 있죠. 저의 음식을 좋아해 주시는 손님들이 만족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중식을 전문으로 하는 셰프였는데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수많은 중식을 접하며 그것이 큰 도움이 되었죠. 어머니의 영향으로 저는 미국의 중식을 알리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의 제 레스토랑이 탄생했고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아마도 저의 이러한 꿈은 이루어졌을지도 모르겠네요. 최근 들어 저의 레스토랑은 운영에 큰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한국 때문이었죠. 갑자기 왜 한국이 튀어나오느냐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국가를 특정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직접 손님들에게 들었기 때문이었죠. 하루는 저의 식당에 단체 손님이 들어와서 식사한 적이 있는데 그 손님들에게서 제가 듣지 말았어야 할 말들을 듣고 말았어요. 그들은 제가 음식을 갖다 주어도 무슨 이야기에 정신이 팔려 있는지 쳐다도 보지 않고 자기들 할 말만 하더군요. 하지만 의도치 않게 듣게 된 그들의 발언에 제 귀를 의심했고 그 자리에서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중식은 이제 명함도 못 내민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일찍 탈락했지. 세계적으로 이제는 중식보다 한식이 대세야. 그 에드워드 위가 하는 요리들 봤잖아. 얼마나 독창적이고 환상적이야. 꼭 한번 먹어보고 싶어. 한국에는 특이한 식재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맛있잖아. 중식은 너무 느끼해. 건강을 생각한다면 지양해야 할 음식들이 많다고. 그야 죄다 기름에 튀기거나 하는 음식들이 많으니까. 중국인들은 오죽하면 식용유를 물처럼 마신다고 하잖아. 그나저나 그 한국 요리 프로그램 시즌2가 확정되었다고 하던데 꼭 보고 싶어.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에 몰입되어 제가 오는 것도 모르고 떠들어대다가 저의 신경질적인 눈빛이 느껴졌는지 그제야 입을 다물더군요. 아마도 제가 중국계 미국인이며 우리 식당이 중식을 판매하는 식당이라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느낀 듯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인간들이 다 있죠. 중식당에 식사하러 와서 중식을 깎아내리다니. 게다가 무슨 프로그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요리 프로그램 이야기를 하면서 그곳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에 대해서 미친 듯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 안 봐도 뻔하더군요.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라고 하니 보나마나 또 중식을 깎아내리고 자신들의 한식을 올려치기 하는 그런 내용이었겠죠. 참 한심한 사람들이 그런 짜여진 각본이 있는 가짜 프로그램에 이토록 열광하는 모습들이 안타까웠습니다. 게다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고 저급한 한국 요리를 지켜세우고 고품질 중국 음식을 깎아내리는 모습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했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생전 손님에게 하지 않았던 짓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들에게 하소연했거든요. 그야말로 혼자서 급발진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어떤 프로그램을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에서 만든 프로그램들은 모두 각본이 있고 짜여진 가짜 연출들입니다. 그런 것에 현혹되셔서 중식을 깎아내리는 것은 옳지 않아요. 이러한 저의 발언에 손님들은 다소 당황한 듯 보였죠. 그보다는 별꼴이라는 표정과 뭐라는 거야? 라며 저에게 되묻는 듯한 표정들이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주방으로 다시 돌아가는 등 뒤로 자기들끼리 수근거리더니 이내 기분 나쁘다는 듯 제가 조금 전에 가져다준 음식에는 손도 대지 않고 테이블 위에 현금을 올려두고 나가버렸죠. 이 일은 금세 소문이 퍼진 듯 했습니다.
우리 식당을 지나치는 손님들 중 몇몇은 식당 쪽에 손가락질을 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보나마나 그 여편네들이 소문을 퍼뜨린 거겠죠. 저는 정말이지 화가 났습니다. 한국은 괜히 그런 쓸데없는 요리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왜 저에게 피해를 입히느냐고 한탄했죠. 게다가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지 왜 중식을 깎아내리는 방송을 만들었는지 적개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보나마나 그들은 고의적으로 중식을 깎아내려서 세계적으로 모함하려는 의도였을 테니까요. 그러한 생각마저 들자 저는 이대로 지금의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무언가라도 복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넷플릭스만큼의 파워는 없겠지만 제가 직접 그들의 후진적인 문화를 들춰내고 선전한다면 아마도 세계인들이 조금은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저녁 퇴근을 하고 무언가에 홀린 듯 한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스케줄을 점검하고 있었죠. 저는 요리사이자 식당을 운영하기 위한 저의 인생에 몰입하느라 단 한 번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처음 도전해보는 어떠한 행동에는 반드시 걱정과 두려움이 따르는 법이더군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여행이나 낯선 국가에 발을 딛는다는 것이 쉬운 일일지는 모르겠으나 저에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것저것 여러 가지 알아볼 것들도 많았고 묵을 곳을 정하는 것도 한 세월 걸렸죠. 게다가 제가 자주 접속하는 중국 내부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알아보니 한국을 여행하려면 늘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들도 있었습니다. 워낙 도심 곳곳에 가난에 찌들어 굶는 자들이 많아서 여행객을 노린 범죄들이 들끓는다면서 말이죠. 중국과는 상황이 많이 달라서 한국인들은 고기를 먹는 것이 형편상 너무 어렵고 그래서 중국으로 일하러 온다는 한국인들도 많다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저는 한국에 도착하고 나서도 숙소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방심하지 않고 모든 한국인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했죠. 여차하면 곧바로 급소를 가격하고 도망가기 위해 머릿속으로 가상의 상황극을 펼쳐보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이런 저에게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제가 살아온 환경을 생각해본다면 아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미국에서 아시아 중국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예민함이 없으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저는 어렵게 도착한 숙소에서 한국에서의 일정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철저하게 계획대로 움직이기 위해서였죠. 처음으로 제가 방문하려고 했던 곳은 다름 아닌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에서 폄하당하여 탈락하고 말았던 바로 그 중식당이었습니다. 얼마나 형편없으면 그런 가짜 요리 대회에서 탈락한 것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중식을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서 그런 대회를 나갈 것이지 왜 어설프게 배워서 이런 식으로 중식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인지 한심하기도 했죠. 하지만 저의 그러한 생각은 주문한 음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서서히 경악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이게 대체 제가 주문한 딤섬이라는 음식은 중국 광둥 지역의 대표적인 요리로 주로 가벼운 한 끼나 간식으로 즐겨 먹는 한 입 크기의 요리들을 총칭하는 음식이었습니다. 딤섬의 어원을 보자면 광둥어로 마음을 건드린다라는 뜻이 있었는데요. 이는 딤섬이 배를 가득 채우는 것이 아니라 가볍게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작은 음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중식당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이러한 깊은 뜻이나 알고 딤섬을 만드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주문했던 딤섬이 제 앞에 있는 테이블 위에 올려지자 심장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결투를 앞둔 검객처럼 차분하게 자세를 잡을 필요성까지 느껴졌죠. 뜨거운 김이 뿜어져 나오는 딤섬 찜기는 마치 전투의 연무와도 같았거든요. 젓가락을 들어 한 조각을 집어 올렸을 때 얇은 피가 탄력을 그대로 지닌 채로 쫄깃한 속 재료를 감싸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자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있던 말이 튀어나와 버렸죠. 이건 진짜다. 그러면서 입가에 군침이 싹 돌았는데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그 유망한 딤섬 한 조각을 입안으로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첫 입을 베어 무는 바로 그 순간 저의 눈은 번쩍 뜨였습니다. 마치 10년 동안 앞을 보지 못했던 봉사가 눈을 뜨듯 말이죠. 입안 가득 퍼지는 육즙은 거의 핵탄두가 터지듯 폭발했고 그것들은 저의 혀를 타고 번져갔습니다. 속에서 느껴지는 돼지고기와 향신료의 조화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화음처럼 완벽하게 어우러졌죠. 저도 모르게 눈동자가 커지고 순간적으로 주변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고지어 화면이 분홍빛으로 변하는 것이 느껴졌고 저의 머릿속에서는 마법의 세계가 펼쳐졌죠. 저는 그때부터 상상의 세계 속에서 딤섬을 만든 장인이 정성껏 반죽을 펴고 속을 채워 찜기에 넣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한 알 한 알 딤섬이 완성될 때마다 장인의 손끝에서 빛이 나며 딤섬의 향이 퍼져나갔죠. 그리고 저는 다시금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마지막 잔해물까지 목구멍으로 삼켜버린 저는 깊고 진한 딤섬의 그 황홀할 맛이 입안에 가득 남아있는 것을 느꼈죠. 입안 곳곳에 숨어있던 미묘한 풍미들이 서서히 피어오르며 마지막까지 저의 혀를 감싸 안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마치 하나의 예술작품 같아. 이때에 저는 몸에서 무언가 요동치며 번개처럼 빛나는 듯 새로운 차원의 요리 세계에 눈을 뜬 표정을 짓고 있었죠. 이것은 제가 알던 중국에서 그냥저냥 한 끼로 가볍게 먹던 그 딤섬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전통의 맛은 가지면서 혁신이 융합된 완전히 새로운 요리였죠. 이러한 황홀경을 맛본 저는 반대로 강력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훌륭한 음식을 하는 셰프가 어떻게 그런 가짜 대회에서 일찌감치 탈락할 수 있다는 말인가? 역시 이건 짜여진 각본에 의한 모략이라고 밖에는 다른 답이 떠오르지 않더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런 게 아니라면, 만약 그 모든 대회의 장면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이 음식보다 더 훌륭한 음식들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인지 생각만으로도 아찔해졌고 오금이 저린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만약 그러한 일들이 제가 생각하던 짜여진 각본들이 아니라 진짜였다고 한다면 저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상황들이 펼쳐졌기에 그것만은 아니리라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진실에 한 발짝 더 다가가기 위해 다음 행선지로 향했죠. 긴장의 끈을 절대 놓치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가 도착하게 된 행선지는 다름 아닌 한식과 서양 음식의 퓨전 파인 다이닝 전문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물론 이곳도 그 요리 대결에 출연하였던 셰프가 운영하는 식당이었죠. 솔직히 딤섬을 먹으러 갔을 때는 그 정도의 요리일 줄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고 방문하였기에 그 충격이 몇 배는 더 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그야말로 온갖 마음의 각오를 다한 뒤에 방문했기에 이를 악물고 제대로 음식을 맛보고 평가할 것이라고 다짐했죠. 과연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답게 내부는 꽤 고급스러웠습니다. 식당 내부만 그럴듯한 식당치고 맛있는 식당은 못 봤지. 여기도 그런 식당일 확률이 아주 높아 보여. 이러한 생각을 하며 테이블에 앉았고 곧바로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부터 소스라치게 놀라는 정도가 아니라 경악을 금치 못했죠. 화려한 조명이 비추는 식탁 위에는 한입 크기의 요리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접시에 정교하게 놓였습니다. 저는 다시금 큰 충격에 대비하여 두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깊게 마시던 들숨에 느닷없이 고소한 향이 저의 온몸의 감각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뭐지? 여긴 시식도 하기 전에 향기로 나를 졸도시킬 작정인가? 그러한 생각을 하며 자연스럽게 감았던 두 눈을 치켜떴죠. 그리고 저는 마치 비밀스러운 문을 열듯 아주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번 음식은 너무나도 흔해 빠진 요리인 봉골레 파스타. 이 파스타는 제가 한국으로 오기 전 그 가짜 요리 대회 프로그램을 시청하며 보았던 바로 그 요리였습니다. 해당 셰프가 7번, 8번의 레시피 발전을 통해 완성했다는 그 시그니처 요리. 얼마나 잘났는지 한번 보자. 그러한 생각을 하며 포크로 봉골레 파스타를 살짝 감싸 한 입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찰나의 순간 감칠맛 가득한 조개 육수가 입안에서 터지며 바다의 깊은 맛이 전해졌습니다. 그리곤 곧바로 저의 두 눈이 크게 떠지며 상상의 세계로 빠져들었죠. 머리 위로는 하얀 천사들이 조개 껍질을 날리며 하늘에서 파스타가 비처럼 쏟아지는 환영이 펼쳐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곤 제 입속에서 조개의 부드러운 살이 고소하게 풀리며 미세한 소금기와 함께 혀끝에 섬세한 파스타의 탄력까지 느껴졌죠. 이건 마치 천사들이 이게 바로 바다의 교양곡이라며 외치는 듯했고 저를 바닷속의 신비로운 미식의 세계로 이끄는 듯했습니다. 간신히 현실 세계로 돌아온 저는 나직하게 읊조렸죠. 이건 파스타가 아니라 바다의 심포니야. 제가 먹은 것은 단순하고 흔한 봉골레 파스타가 아니라 한 인간의 인생을 비롯한 바다의 맛이 담겨진 작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탈리안 리조또도 맛을 보았는데 포크로 한 숟가락을 뜨는 순간부터 짜릿한 감정을 느꼈죠.
크리미한 리조또가 부드럽게 흘러내리는데 얼굴까지 붉게 물들어 오르더군요. 그것을 입에 넣자마자 부드러운 식감과 함께 깊고 진한 맛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마치 리조또의 쌀알들이 하나하나 춤을 추며 서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는 듯했죠. 그 한 입에 저의 영혼이 건드려진 듯한 맛을 느꼈습니다. 시식을 마친 저는 요동치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며 큰 혼란스러움에 빠져버렸죠. 이게 진짜 그 요리 대회에서 탈락한 셰프의 요리란 말인가? 심지어 딤섬을 만들었던 요리사보다 먼저 탈락했잖아. 그런데 이게 대체 그렇다면 그 요리 대회가 단순한 쇼가 아니라 실제 상황이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이 예술작품 같은 요리들은 말이 안 되잖아. 저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면서 솔직히 학을 떼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에는 원래 이렇게 요리에 미친 인간이 많았었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게다가 한국은 가난해서 고기도 못 먹는다고 알려졌는데 제가 본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풍족한 생활을 영위하는 듯 보였습니다. 심지어 잘 살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곳을 지나다녀 보아도 그들은 여유가 있었죠. 과연 미국이 기를 쓰고 지키려고 하는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했습니다. 해당 요리 프로그램에서 탈락한 식당들의 음식들이 이토록 훌륭하다는 사실이 정말이지 믿기지 않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수상자들의 음식들은 어떤 경지에 오른 것인지 소름이 끼치기도 했습니다. 저 또한 요리사였지만 요리사로서의 자존감이 바닥으로 치닫는 순간이 아닐 수 없었죠. 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제가 과연 이 탈락한 셰프들의 요리만큼 해낼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저의 대답은 힘들겠다였습니다. 그건 도저히 그들의 음식이 어떻게 재창조되어 나왔는지 감조차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해당 대회의 우승자가 하는 식당의 음식을 먹어보려고 시도해보았으나 이곳은 아예 예약조차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는 치를 떨었습니다. 대기줄이 밀려있어서 예약 자체가 불가한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자존감이 바닥에 딱 붙은 채로 다시금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고민을 하게 되었죠. 이대로 괜찮은가? 사실 저는 그동안 저의 요리 실력을 꽤나 상위권에 놓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 한국 여행은 저에게 엄청난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었죠. 그건 바로 한국은 절대로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었고 한국의 요리는 그 어떤 국가에서도 보기 힘든 선진화된 기술들과 독창성이 존재하는 문화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에는 미친 인간들이 즐비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친 인간이란 정신이 나가버린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죠. 성공학에서 보면 어떤 분야에 미친 인간만이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보면 한국에는 정말이지 미친 인간이 많다는 의미죠. 저 또한 미쳐있다고 생각했지만 그런 저조차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한국인들이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채널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 속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누구보다 빠르게 무료로 전달받으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세요. 이왕이면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신다면 저는 정말 행복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